요거 하고 합시다. 네.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나주화순 지역구의 송금주원입니다. 예, 비서실장님. 그 요새 우리 대외 환경이 거의 첩첩산중이죠.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북한에서 자, 다른 분들 미확인 발언 발사체 발사가 있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발언 자제하시고요. 송금주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서실장님. 네. 사실은 우리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서실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회에 오셔가지고 좀 더 차분한 태도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봤을 때 지금 한일 갈등 관계, 경제 보복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단기 대응, 장기 대응을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단기 대응 보겠습니다. 사실 단기 대응 정책을 보면 피해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사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단기 대응에? 자, 화이트리스트 배제시켜 보겠다. 일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분석 이루어졌습니까? 정책 시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일본에 예.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산업부에서도 이 예.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예, 사실 대만으로 대체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일본 측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 1,700개가 넘습니다. 아니.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예, 하나의 수단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부분이요. 예, 그러니까 자, 한일 군사협정, 공유협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16년 11월에 우리가 군사협정, 교류협정 체결했죠. 네. 그 이후에 아마 총 26회의 군사 정보가 교류됐습니다. 올해만 4차례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권 안보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대략 그 정도 공유했습니다. 맞아요? 네. 8월 2일 날 북한 미사일 발사했죠. 그날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했죠. 그렇습니다. 그날 일본에서 지소미아에 의거해서 일본과 정보 주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했을 때 미사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본 측에서 정보 교류 요청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아직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거죠? 현 단계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문제라든가? 네, 현 단계에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되면 누구에게 타격이 됩니까?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사 외교적 종합적으로 검토. 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있습니다. 바랍니다. 지금 단기 대응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또 직접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일본산 불매 운동 또 보이콧 운동을 통해서 정부를 지탱해주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대응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다양한 어떤 대응에 대해서 그 대응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아까 정책실장 말씀하셨을 때 예, 올해까지만 유지된다고 하면 0.1% 정도 미만으로 된다. 그건 예측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올해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단기 대응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줘보십시오. 그 경제 정책의 효과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매우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교과서에 얘기하지 왜냐하면 마시고 특히나 지금 제가 상황은 장기 일본의 대응으로 얘기합시다. 대응 전략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자, 달라질 수가 있기 비서실장님, 때문에 장기 대응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평화경제, 남북경협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적 용어로 우리를 대국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 아니시겠습니까?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자는 의미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경제 생태계를 이번 기회에 전환시키자. 네. 또 소재 산업에 R&D 투자하자. 이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장기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예상조차도 막연한 상황이면 우리 경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 우리 기업들이 온몸으로 그 피해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책실장님. 예. 지난번에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 예.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언론 대응을 했다고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장이 그 교수한테 지적을 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런 식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정부가 직접 그 목소리에 대해서 차단을 할 겁니까? 차단한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장이 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정확한 자, 정보를 갖고 있지 정책실장님, 않은 상태에서 정책실장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정확하지 소관부처의 않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류를 차단을 정정시켰다는 거죠. 오류를 정정시켰다. 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정정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목소리에 대한 차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경제 상황이 우리 매우 정부가- 불확실한데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실장님,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것은 싶은 거는 예.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강하다. 예. 지난 IMF 때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진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정책실장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것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책실장은 지금 금융 전문가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라는 것이고 산업 정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금융 정책실장께서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단기 대응책, 장기 대응책이 향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단계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앞으로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좀 그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예. 비서실장님, 네. 미국에 대해서 중재 요청을 한 번 없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한테 미국 측에 중재 요청을 했다고 언론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중재라는 표현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네. 전혀 네. 어쨌든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은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뭐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관여 이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제 좀 마음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운동하고 보이콧운동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정말로 상대의 약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위원장님 예, 좀 수고하셨- 아까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 최근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관해서 단기, 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은 내년도에 본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R&D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문제가 되는 소재 부품 장비 쪽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도 또 논의를 해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선도 산업에 대한 정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도 또 별도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여러 차례 저와 정부 관계자들이 말씀드렸지만 소재 부품 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관해서 필요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만은 예.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이제 대해서는 마무리하시죠. 저희들이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